박순자 65세. 남편은 죽고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어요. 순자는 딸 방에서 보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피보험자 박순자. 보험금 10억. 딸이 엄마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65세 엄마의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저의 채널에 오셔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던 분들은 항상 가슴에 간직하며 컨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박순자는 65세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딸 민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민지는 35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회사도 몇 번 다니다가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죠. 순자는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도 딸 민지 밥을 해줘야 하는데 민지는 늦잠을 자서 점심때나 일어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하나도 없더군요. 아, 오늘 장 봐야겠네.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계단 위에서 민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가?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데. 민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 조심해서 가. 응, 알았어. 순자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밀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자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 안 돼.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쿵. 순자는 현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팔도 꺾이는 것 같았어요. 아파. 진짜 아파. 눈을 떴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워. 몸을 움직이려는데 안 움직여졌어요. 엄마.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떡해? 민지가 달려왔어요. 엄마 움직이지 마. 내가 119 부를게. 순자는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방금 뭐가 있었지? 뒤에서 누가 밀었나? 아니야, 그냥 내가 넘어진 거겠지. 민지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희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순자는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고 민지도 같이 탔어요. 엄마 괜찮을 거야. 민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순자는 민지 얼굴을 봤어요. 민지는 울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왜지?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팔이 부러졌고 머리에 타박상이 있다고 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입원해서 치료받으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팔에 깁스를 했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민지는 옆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줬어요. 엄마 이거 먹어봐. 고마워 민지야. 순자는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조심해야 돼. 계단은 위험하잖아.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내가 조심할게. 순자는 대답했죠.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방금 계단에서 뒤에서 밀린 것 같았는데. 아니야, 내가 착각했겠지. 민지가 왜 나를 밀어? 내 딸인데. 며칠 후 순자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고 민지가 짐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 응, 고마워.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부엌으로 가더니 차를 끓여왔어요. 엄마 이거 마셔. 몸에 좋은 거야. 순자는 차를 받았어요. 마셨는데 맛이 좀 이상했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이거 뭐야? 한약이야. 엄마 몸 회복하라고 산 거야.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순자는 다 마셨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헉헉. 순자는 기침을 했어요.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숨이 좀 답답해서. 순자는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물 마셔. 민지가 물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물을 마셨어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민지는 다시 나갔어요. 순자는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요즘 민지가 너무 잘해줘. 민지는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지? 순자는 천장을 봤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이상하고 오늘 밤 숨 막힌 것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민지가? 아니야, 설마. 내 딸이 날 해칠 리가 없어. 하지만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아침밥을 차려놨어요. 엄마 밥 먹어. 순자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맛도 이상했어요. 뭔가 약간 쓴맛이 났습니다. 민지야, 이 반찬 뭐야? 그냥 나물이야. 왜 맛없어? 민지가 물었어요. 아니, 맛있어.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순자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도 떨렸어요. 왜 이러지? 나 요즘 이상한데. 순자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민지 방을 한번 봐야겠어.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몰라.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민지 방 문을 열었어요. 민지는 밖에 나가서 없었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자는 얼어붙었어요. 서류에 보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증서였어요. 피보험자 박순자. 보험금 10억. 10억? 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보험을 들었지? 서류를 더 봤어요. 계약일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김민지였어요. 민지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어?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것, 밤에 숨 막힌 것, 이상한 음식들. 민지가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날 죽여서 10억을 타려고.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키웠는데.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순자는 서둘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놨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민지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뭐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집안 정리하고 있었어.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민지는 웃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민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있나?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겠어. 민지가 날 해치려는 증거를. 그래, 내가 살아야 해. 내 딸한테 죽을 수는 없어.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민지야, 너 절대 용서 안 해. 엄마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저녁이 됐습니다. 민지가 밥상을 차렸어요. 엄마 이거 먹어봐.
오늘 특별히 만든 거야. 순자는 밥을 받습니다. 또 뭔가 탔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 민지야.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엄마 왜 안 먹어? 아, 배가 안 고파서. 아까 간식 먹었거든.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지는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먹어.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지? 경찰? 아니면 변호사?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그리고 민지가 다시 시도하면 그때 잡는 거야. 순자는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어요. 이제부터 모든 걸 녹음할 거야. 밖에서 민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순자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민지야, 이번엔 내가 이긴다. 내가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너를 잡을 거야. 순자는 며칠 동안 민지를 관찰했습니다. 민지가 뭘 하는지 다 지켜봤고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도 했어요. 민지는 여전히 착한 딸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 밥 챙겨주고 차 끓여주고 약도 챙겨줬죠. 하지만 순자는 이제 알았어요. 다 거짓이라는 걸. 오늘도 민지는 아침에 차를 끓여왔습니다. 엄마 이거 마셔. 몸에 좋아. 순자는 차를 받았어요. 고마워, 민지야. 민지가 화장실 간 사이에 순자는 차를 화분에 버렸습니다. 절대 안 마셔. 뭐가 들었을지 몰라. 민지가 돌아왔어요. 엄마 다 마셨어? 응, 다 마셨어. 맛있더라. 순자는 웃었습니다. 민지도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순자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최근에 민지가 준 음식을 안 먹으니까 몸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뭘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독이었을 거야. 순자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민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나 오늘 병원 가야 돼. 왜? 어디 아파?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정기 검진 받으려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지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래? 내가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순자는 거절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순자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사실 병원은 핑계였습니다. 순자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들어가서 민원실로 갔습니다. 저기요,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딸이요? 네, 제 딸이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10억짜리요. 그리고 저를 계단에서 밀었고 음식에 독을 탔어요. 경찰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보험 서류 사본을 꺼냈어요. 이거요. 제 딸이 제 이름으로 가입한 거예요. 경찰관은 서류를 받습니다. 이건 보험 가입 서류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 시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순자가 물었어요. 계단에서 밀렸다는 건 목격자가 있나요? 아니면 CCTV라도? 아니요, 집 안이었어요. 음식에 독을 탔다는 것도 검사 결과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맛이 이상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전 어떡해요? 딸이 또 죽이려고 할 텐데. 순자는 울먹였어요. 일단 조심하시고 확실한 증거가 생기면 다시 오세요. 녹음이라도 하시고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니. 그럼 내가 직접 잡아야 하는 거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거실에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어? 병원에서 뭐래? 괜찮대. 건강하대. 순자는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민지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엄마 오늘 삼겹살 구웠어. 먹어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고 휴지에 싸서 버렸어요. 민지는 점점 짜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안 먹으니까요. 엄마 요즘 입맛이 없어? 응, 좀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순자가 대답했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잤어요. 아니, 잠자는 척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민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베개였어요. 순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어요. 민지는 베개를 들고 순자 얼굴에 대려고 했습니다. 질식사시키려는 거였어요. 순자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뭐 하는 거야?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깨어 있었어? 당연하지. 내가 날 죽이려는 거 다 알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어쩔 거야? 너 지금 미쳤니? 내가 너 엄마야. 엄마.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뭐 해줬는데? 돈도 없으면서 나한테 집이나 물려주게.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엄마는 나이만 먹고 쓸모없어. 차라리 일찍 죽어서 보험금이나 남겨줘. 민지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죽어줘. 민지가 다시 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났어요. 안 돼, 도와줘. 민지가 달려들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민지는 멈췄어요. 뭐? 경찰? 순자는 웃었습니다. 내가 미리 신고했어. 내가 오늘 밤 뭔가 할 줄 알았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어요.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자는 그 틈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지가 쫓아왔어요. 엄마 서.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이웃집 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뒤에서 멈췄어요. 이웃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착각하신 거예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착각이 아니야. 너 내 이름으로 보험 들었잖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때 진짜 경찰차가 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순자가 민지를 가리켰어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치매가 있으세요. 치매? 나 멀쩡해. 순자가 소리쳤어요. 경찰관은 둘을 떼어놨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경찰서에서 얘기하시죠. 순자와 민지는 경찰차에 탔어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순자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보험 서류도 보여줬어요. 민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엄마가 착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민지 집을 수색했어요. 그리고 민지 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독극물이었어요. 쥐약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리고 순자의 휴대폰에 녹음된 것도 발견됐어요. 민지가 차라리 일찍 죽어서 보험금이나 남겨달라고 한 녹음이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 딸을 경찰에 넘겼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순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민지야, 내가 나쁜 거야. 엄마를 배신한 내가. 민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 딸을 경찰에 넘겼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민지가 날 죽이려고 했는걸. 순자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미쳤었어. 용서해줘. 순자는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용서? 너 나 죽이려고 했잖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무서워.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내일 검찰 조사 나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검찰청에 갔어요. 검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딸이 정말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순자는 보험 서류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진 일과 음식에 독을 탄 일을 다 말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순자도 참석했어요. 민지는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지는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김민지 씨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순자는 놀랐어요. 빚? 민지한테 빚이 있었어? 판사가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됩니까? 2억입니다. 민지가 대답했어요. 2억? 순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민지가 2억 빚이 있었다고? 왜 빚을 졌습니까? 민지는 대답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카드값도 밀렸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속을 결정합니다. 민지는 끌려나갔어요. 순자는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2억. 민지가 2억 빚이 있었어.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순자는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 딸이 구속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 딸을 용서할 생각 있으세요? 용서? 순자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용서는 무슨 용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순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민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어머니를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려 한 35세 딸이 구속됐습니다.
화면에 민지 얼굴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TV를 껐어요. 보기 싫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입니까? 저는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변호사요? 네, 저는 김민지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순자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지 씨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 번만 면회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싫습니다. 순자는 바로 거절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민지 씨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 나 죽이려고 한 게 반성으로 되는 겁니까?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전화 끊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자꾸 민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민지, 학교 다닐 때 민지, 대학 갈 때 민지. 순자는 민지를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혼자 민지 키웠어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민지 학원비 벌려고요. 그런데 민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민지를 잘못 키운 거야? 아니야. 민지가 나쁜 거야.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한 민지가 나쁜 거야.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민지 씨가 계속 어머니를 찾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와주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울었어요. 순자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말해. 뭐라고 하고 싶은데.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민지가 손을 모았어요. 미쳤다고? 돈 때문에 엄마 죽이려고 한 게 미친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 빚이 너무 많았어. 2억이나 됐어.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어. 그래서 엄마 죽이면 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지가 울었습니다. 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순자가 말했어요. 남편 죽고 나서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아, 엄마.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면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엄마 제발. 민지가 손을 뻗었어요. 유리창 너머로요.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순자는 하늘을 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지야,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나는 너를 용서 못해. 순자는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지 사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민지가 웃고 있는 사진. 순자는 사진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이 사라졌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민지와는 끝이야.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이제 혼자야. 순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또 민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 살인 미수 사건의 김민지 씨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15년. 순자는 생각했어요. 15년이면 민지가 50살이 되겠네. 그때쯤 나는 80살. 살아있을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순자 씨, 민지 씨가 선처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처? 나 죽이려고 한 애한테 선처를 해줘? 순자는 웃었어요. 웃다가 울었습니다. 민지야, 너 혼자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해시태그 사장 재판 시작 자연스러운 법.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순자는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죠. 피해자로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통지서를 구겨서 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재판 전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민지를 보게 되는구나. 아침이 밝았어요. 순자는 일어나 옷을 입었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이 한 달 동안 10년은 늙은 것 같네요. 법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도 있더군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잠시 후 민지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옆에서 지키고 있더군요. 민지는 피고인석에 앉았고 순자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죠. 쳐다보기 싫었어요. 판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다들 일어났고 판사가 앉으라고 했어요. 자,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민지 씨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김민지는 친모인 박순자 씨를 보험금 10억 원을 노리고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죠. 보험 서류, 쥐약, 녹음 파일까지. 피고인은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었고 음식에 독을 탔으며 심지어 베개로 질식사시키려 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민지를 옹호하기 시작했죠. 피고인은 2억 원의 빚 때문에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죽여도 돼요? 순자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경고했어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지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순자가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방청객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더 강하게 경고했죠. 순자는 입을 다물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지는 순자를 바라봤고 순자도 민지를 봤어요. 한때는 내 딸이었어. 내가 낳은 딸. 내가 키운 딸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일 뿐이지.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해자 박순자 씨 증언석으로 나오세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증언석으로 걸어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판사가 물었죠.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단에서 밀었고 음식에 독을 탔고 베개로 질식시키려 했어요.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제가 죽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제 딸이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해 주세요.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해자께서 너무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가혹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게 가혹한 게 아니고 제가 가혹해요? 재판장님, 진정하세요. 판사가 타이르듯 말했죠.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순자는 방청석으로 돌아왔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지가 울부짖었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민지는 주저앉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나왔죠. 이웃들이 증언했어요. 그날 밤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순자 씨가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증인이 말했습니다. 민지 씨가 평소에 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일찍 죽으면 좋겠다고 한 적도 있었죠. 방청객들이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민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가 말했죠. 다음 재판은 2주 후입니다. 선고는 그때 하겠습니다. 법정이 파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자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데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민지가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이 민지를 끌고 가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순자는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순자 씨 딸을 용서할 생각 없으세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없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냈지만 순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를 켜니 뉴스에서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보험금 살인 미수 사건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딸에게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화면에 순자 얼굴이 나왔어요. 용서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순자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지 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이모님이세요? 저 민지 친구 수연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이모님, 민지 좀 용서해 주세요. 민지가 정말 힘들어해요. 순자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수연아, 너는 몰라. 민지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민지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나 죽이려고 한 게 후회로 되는 거니? 순자가 되물었죠.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 끊을게.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민지, 학교 다닐 때 민지, 대학생 민지,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 민지.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너 왜 그랬어? 우리 잘 살았잖아. 돈은 없어도 행복했는데. 왜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했니?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2주가 흘러갔습니다. 선고 날짜가 다가왔죠. 순자는 다시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어요.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김민지에게 살인 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12년.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12년? 12년이요? 교도관이 민지를 부축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은 친모를 살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민지는 울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지는 교도관에게 끌려나가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민지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민지가 12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는구나.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지만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 끝 3018자. 예슬아빠님, 이제 훨씬 자연스럽죠? 5장도 2톤으로 계속 갈까요? 해시태그 5장 12년의 무게. 집에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2년. 민지가 12년을 감옥에서 살게 됐네요. 순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한 게 옳은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울리더군요.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자 씨입니까? 저는 민지 아버지 쪽 친척입니다. 순자는 몸이 굳었어요. 남편 쪽 친척이라니. 남편이 죽은 지 5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하는 거지? 무슨 일이세요? 민지를 12년이나 보낸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친척이 화를 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12년은 너무 심하잖아요. 친척이 소리쳤죠. 그럼 제가 죽었어야 했나요? 순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척은 말이 없었어요. 전화 끊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다들 민지만 걱정하네. 나는 죽을 뻔했는데. 순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거실로 왔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또 민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보험금 살인 미수범 김민지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과 너무 무겁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화면에 댓글들이 떴어요. 12년은 너무 가벼워. 엄마 죽이려고 했으면 무기징역 받아야지. 어머니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딸인데. 딸이 2억 빚이 있었다며? 불쌍하긴 하네. 순자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TV가 꺼졌어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나 죽이려고 한 게 불쌍한 거야? 순자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장도 보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었죠. 냉장고가 텅 비었지만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딸을 12년 보낸 엄마래. 그렇게 수군거릴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밖으로 나갔어요. 슈퍼에 가야 했습니다. 슈퍼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순자 씨 그 일 들었어요. 딸이 정말 그랬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혀를 찼죠. 하지만 표정은 동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구경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빨리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을 만났어요. 순자 씨 안녕하세요. 이웃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자도 인사했어요. 그 일 힘드시죠? 이웃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 순자가 대답했죠. 그래도 12년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딸인데. 이웃이 말했어요.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요. 이웃이 웃으며 말했죠. 제가 죽을 뻔했는데 그게 불쌍한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웃이 당황했어요. 순자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민지만 불쌍하다고 하네. 나는 피해자인데. 순자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구치소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민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뜯어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뜯어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줘.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 순자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던져버렸어요. 보고 싶으면 안 그랬어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민지가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도 민지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 너무 힘들어. 다른 수감자들이 날 괴롭혀. 엄마 살인범이라고 놀려. 엄마 제발 와줘. 순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민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그래도 싸다.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순자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순자는 읽지 않았죠.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민지 씨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은데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자해 시도도 했대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해? 내 손목을 그었대요. 다행히 깊지 않아서 큰일은 안 났지만요. 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면회 가주시면 안 될까요? 민지 씨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자해를 했다니. 민지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구나.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다음 날 순자는 구치소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해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죠. 엄마.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 민지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지내니? 힘들어. 민지가 울었습니다. 여기 너무 힘들어, 엄마. 그래. 순자는 짧게 대답했죠. 엄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울어. 민지가 말했어요. 후회하면 다 되는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민지가 울부짖었어요. 나는 내가 미워.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매일 악몽을 꿔. 내가 나를 죽이려던 그날이 계속 생각나.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민지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엄마 제발. 민지가 소리쳤죠.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민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흐렸어요. 순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야, 너는 내 딸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버스가 왔습니다. 순자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야. 민지와는 끝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더 쓸쓸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12년 후 민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나는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민지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민지가 나를 찾아올까?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이제 68세가 됐어요. 그동안 순자는 혼자 살았습니다. 민지한테서 편지가 계속 왔지만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에 쌓아뒀죠.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민지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순자는 요즘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나이 드시니까 그런 겁니다. 약 드시고 운동하세요. 순자는 약을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샜죠. 늙었네. 정말 많이 늙었어. 어느 날 순자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더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TV를 켰어요.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이상해. 왜 이러지?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지만 계속 답답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숨이 안 쉬어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협심증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세요. 심장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약을 드셔야 하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순자는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심장병이라니.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민지가 있었으면 지금쯤 나를 돌봐줬을 텐데.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네야. 그런 애가 나를 돌봐줄 리 없어. 그날 밤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보낸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매일 엄마 생각해. 엄마는 건강하시지? 밥은 잘 드시고 계시지? 엄마 보고 싶어.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편지를 접어서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른 편지도 하나 꺼냈어요. 엄마 나 9년 남았어. 9년만 기다려줘. 나 나가면 엄마한테 잘할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순자는 편지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진심이니? 또 다른 편지를 읽었어요. 엄마 나 요즘 교도소에서 제빵 배우고 있어. 나중에 나가면 빵집 차려서 엄마 먹여 살릴게. 엄마 기다려줘. 순자는 모든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편지가 수십 통이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민지가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그래도 용서는 안 돼.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민지한테 편지를 쓰자. 편지지를 꺼내서 펜을 들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내 편지 다 받았어. 읽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다 읽었어. 너는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내가 무서워. 내가 나를 죽이려던 그날이 계속 생각나. 엄마는 이제 늙었어. 심장도 안 좋고 몸도 아파. 9년 후 내가 나오면 엄마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 만약 엄마가 죽으면 엄마 무덤에 꽃 한 송이만 놓아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자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어요.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며칠 후 민지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편지 받았어. 너무 기뻐서 울었어. 엄마가 나한테 편지를 써주다니. 엄마 제발 죽지 마. 나 나갈 때까지만 살아있어줘. 제발. 나 나가면 엄마 병원 모시고 갈게. 약도 챙겨드리고 밥도 해드릴게. 평생 효도할게. 엄마 기다려줘. 제발.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민지야, 너 진짜 변했니? 그 후로 순자와 민지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지는 편지에 교도소 생활을 썼어요. 엄마 나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어.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 나도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 순자는 답장을 썼습니다. 민지야,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엄마도 노력하고 있어. 조금씩이지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민지한테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3년 반 만에 민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했어요.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어요. 3년 반 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엄마.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순자도 웃었어요. 응, 엄마. 나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편지로 들었어. 제빵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한다며? 응, 나 나가면 빵집 차릴 거야. 그래서 엄마 먹여 살릴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열심히 해. 엄마 건강은 어때?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약 먹고 있어. 순자가 대답했죠. 엄마 내가 나가면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닐게.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민지도 울었어요. 둘은 유리창 너머로 손을 맞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와줘. 민지가 말했죠. 그래 올게. 순자는 웃으며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시원했어요. 순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변한 거 맞지? 엄마를 속이는 거 아니지? 순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민지를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민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시 엄마와 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상처만 남을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말해주겠지.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는 이제 73세가 됐어요. 민지는 이제 1년만 있으면 출소합니다. 11년을 복역하고 모범수로 1년 감형받았어요. 순자는 그동안 민지를 꾸준히 면회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갔죠. 민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제빵 자격증도 따고 미용 자격증도 땄습니다. 엄마 나 나가면 빵집 차릴 거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민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순자는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민지가 정말 변한 걸까? 오늘도 순자는 면회를 갔어요. 면회실에 앉아서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1년만 있으면 나가. 그래 잘됐다. 순자는 웃었어요. 엄마 나 나가면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그런데 나 나가면 어디서 살아야 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될까? 민지가 물었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민지를 다시 집에 들이는 게 맞을까? 엄마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 모시고 싶어. 민지가 말했죠. 알았어. 생각해 볼게. 순자는 대답했어요. 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민지를 다시 집에 들이면 어떻게 될까? 또 나를 해치려고 하진 않을까? 아니야. 민지는 변했어. 11년 동안 반성했어. 순자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민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민지야 나오면 우리 집에 와. 같이 살자. 민지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진짜? 진짜 같이 살 수 있어? 너무 기뻐서 울었어. 고마워 엄마. 평생 잘할게. 순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야 제발 엄마를 배신하지 마. 그 후로 순자는 민지가 나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방을 치웠어요. 11년 동안 방치했던 민지 방을 청소했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걸레로 닦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방을 정리하다가 민지 어릴 적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어요. 민지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순자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방 청소를 다 마치고 침대 시트도 새로 갈았어요. 커튼도 빨았습니다. 민지가 나오면 깨끗한 방에서 자게 해주고 싶었어요. 순자는 마트에 가서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샀습니다. 고기도 사고 과일도 샀어요. 계산하는데 점원이 물었어요. 손님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이 집에 와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순자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지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또 면회를 갔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내 방 다 정리했어. 진짜? 민지가 눈을 반짝였어요. 응, 침대도 새로 정리하고 커튼도 빨았어. 순자가 말했죠. 엄마 고마워.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다 사놨어. 엄마. 민지가 울먹였어요. 나 정말 잘할게. 평생 효도할게. 그래, 엄마가 믿는다. 순자는 민지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해. 민지가 대답했죠. 다시는 돈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마. 빚도 지지 말고. 알았어, 엄마. 절대 안 그럴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 응, 엄마. 약속할게.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민지가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지가 나올 날이 6개월 남았어요. 순자는 민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민지야, 6개월만 더 있으면 나오는구나. 엄마가 그날 데리러 갈게. 민지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나 진짜 긴장돼. 11년 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 세상이 많이 변했을까? 순자는 답장을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려줄게. 천천히 적응하면 돼. 그 후로 순자는 민지를 위해 더 많이 준비했어요. 민지가 입을 옷도 샀습니다. 예쁜 옷으로 골랐죠. 신발도 샀고 가방도 샀어요. 민지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골랐습니다. 순자는 달력에 민지 출소일을 표시했어요.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면회를 갔어요. 민지야, 3개월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나 설레면서도 무서워. 민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가 무서워?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살인 미수범이었던 나를. 민지가 말했죠. 순자는 민지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살면 사람들도 인정해 줄 거야. 그럴까? 그럼 엄마가 보증할게. 순자는 웃었습니다. 민지도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잘할게. 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나와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순자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민지는 변했어. 11년 동안 진심으로 반성했어. 분명 잘할 거야.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2개월 남았네요. 순자는 민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제 딸을 지켜주세요. 민지가 새로운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1개월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면회를 갔어요. 민지야, 다음에 보는 건 내가 나오는 날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나 진짜 떨려. 민지가 말했어요. 떨지 마. 엄마가 있잖아. 순자는 웃었습니다. 엄마, 나 나가면 매일 엄마한테 밥 해드릴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할게. 그래, 고맙다.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절대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평생 착하게 살게. 그래, 믿는다. 순자는 민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났어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민지를 만날 수 있어요. 11년 만에
민지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순자는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정말 잘 될까? 하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민지를 믿기로 했어요. 순자는 달력을 보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민지가 잘 살게 해주세요. 드디어 출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지가 출소하는 날이에요.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11년 만에 민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순자는 민지가 입을 옷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민지가 변했을까? 나한테 잘할까? 교도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다들 출소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순자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참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오전 9시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민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나왔어요. 11년 만에 보는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이제 46세가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고 얼굴에 주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엄마, 민지가 순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민지를 꼭 안았어요. 11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순자 품에서 울었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순자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이제 집에 가자. 순자가 말했어요. 응, 엄마.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는 민지에게 가져온 옷을 줬어요. 이거 입어. 민지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새 옷이네. 응, 내가 나오는 날 입으라고 샀어. 순자가 웃었어요. 고마워, 엄마. 민지는 옷을 입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예쁘다. 순자는 민지를 보며 말했죠. 둘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 건물도 많이 생기고. 그래, 11년이면 많이 변하지.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민지는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 나 11년 만에 집에 오는 거야.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어서 들어가자.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집이 똑같네.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 엄마가 그대로 두었어. 순자가 말했죠. 고마워, 엄마. 민지는 순자를 안았어요. 내 방도 정리해뒀어. 가볼래?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민지는 자기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침대도 새로 정돈됐고 커튼도 새 것이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침대에 앉아서 울었어요. 순자는 옆에 앉았습니다. 왜 우니? 고마워서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너 내 딸이잖아. 당연한 거야. 순자는 민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나 평생 잘할게. 절대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래, 믿는다. 순자는 웃었어요. 민지는 짐을 풀고 씻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씻는 거였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민지는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엄마, 시원해. 11년 만에 집에서 씻으니까 너무 좋아.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매일 집에서 씻으면 돼. 순자가 말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어요. 민지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해줄게. 앉아 있어. 순자가 말했어요. 순자는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민지는 밥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나오는 날인데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순자는 웃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민지는 한 숟가락 먹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11년 만에 먹는 엄마 밥이야. 많이 먹어. 순자는 민지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어요. 밥을 다 먹고 민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내가 할게. 집안일은 다 내가 할게. 그래, 고맙다.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둘은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봐야 돼.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해. 순자가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나 빨리 돈 벌어서 엄마 모셔야 돼. 민지가 말했죠. 그래, 그럼 내일 같이 알아보자. 순자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진짜 잘할게. 민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민지는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11년 만에 자기 침대에서 자는 거였어요. 순자도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민지가 집에 왔어. 이제 다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일어나니 민지가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엄마, 아침 내가 했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순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직접 만든 아침이었어요. 계란 후라이, 김, 미역국. 민지야, 이거 다 내가 했어? 순자가 물었어요. 응, 엄마. 교도소에서 요리도 배웠어.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잘했네. 순자는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둘은 아침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빵집 알아보러 갈게. 빵집?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나 교도소에서 제빵 자격증 땄잖아. 빵집에서 일하고 싶어.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순자는 응원했습니다. 민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일자리를 알아보러 간 거였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민지가 잘 될까? 저녁이 됐습니다. 민지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엄마, 나 일자리 구했어. 민지가 소리쳤어요. 진짜? 순자는 기뻤습니다. 응, 동네 빵집에서 일하기로 했어. 사장님이 나 사정 다 알고도 뽑아줬어. 민지가 말했죠. 잘 됐다. 순자는 민지를 안아줬어요.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출근해. 열심히 일해서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 용돈은 됐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사.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평생 효도할 거야. 민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빵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민지를 보며 흐뭇했어요. 정말 변했구나. 어느 날 민지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순자한테 봉투를 줬어요. 엄마, 이거 받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내 월급이잖아. 내가 써. 순자가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나 이제 돈 벌어서 엄마 모실 거야. 민지가 말했죠.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엄마, 내가 더 고마워. 나 믿어줘서. 민지도 울었어요. 둘은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생각했어요. 11년이 걸렸지만 민지가 돌아왔어. 진짜 내 딸로 돌아왔어.
순자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돌려주셔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는 빵집에서 인정받아서 부점장이 됐어요. 순자는 민지 덕분에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순자를 챙겼어요.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저녁에는 발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병원도 함께 가고 약도 챙겨줬어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느 날 순자가 말했어요. 민지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엄마 나 11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알아. 순자는 민지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앞으로도 평생 잘할게. 절대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래, 믿는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민지를 용서하길 잘했어. 12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 민지도 생각했죠. 엄마 나를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평생 효도할게.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빵을 가져왔어요. 빵집에서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어. 먹어봐. 민지가 말했어요. 순자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민지야, 너 솜씨 좋네. 순자가 칭찬했죠. 엄마가 맛있다고 하니까 기뻐.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민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11년 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 맞나? 이제는 그 일이 까마득한 옛날 일 같았습니다. 민지도 달라졌고 순자도 달라졌어요. 둘은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지는 순자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엄마 잘 자. 내일 아침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고맙다. 잘 자. 순자는 민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가 나가고 순자는 혼자 생각했어요. 12년. 참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 민지가 옆에 있으니까. 민지도 자기 방에서 생각했어요. 엄마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나 평생 잘 살게. 약속해. 둘은 각자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요. 순자와 민지는 다시 엄마와 딸이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